제 처가 그걸 했다 그러면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되고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하다 생각합니다. 제 처가 만약에 관련이 되어 있다면 그에 해당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어머니 건강 상태가 좀 많이 안 좋습니다. 예전에 대형 사고 후유증으로 항상 힘들어 하셨었는데 예, 이제는 이 검찰 수사로 본격적으로 넘어가 볼까요? 정경심 교수의 아킬레스건은 조국 장관 가족의 자산 관리인은 증권사 직원 김모 씨입니다. 증거인멸 대책회의부터 시작해서 자택 하드디스크 교체 그리고 동양대 PC 반출까지 함께했던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또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정경심 교수의 노트북과 차명폰 의혹입니다. 제 처가 그걸 했다 그러면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되고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하다 생각합니다. 이제부터 새롭게 또 드러난 노트북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님. 네. 이 노트북이 핵심 증거일 수도 있는데 지금 이 노트북의 행방도 모르고 당시에 노트북 가지고 호텔로 와라고 자산관리인한테 얘기했나 봅니다. 참 이 증권사 직원이 이번 사건에 정말 화수분처럼 많은 진술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지금 오늘 또 결정적인 진술 한 가지가 또 나왔습니다. 지금 이제 검찰이 집안 압수수색 등을 통해서 이제 하드 같은 경우는 이제 입수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정경심 교수가 썼다는 이 노트북, 이거 자체는 아직까지 입수를 못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지난 6일 날이죠. 그 조국 장관의 청문회가 있던 날입니다. 근데 여의도의 모 호텔로 정경심 교수가 이 증권사 직원을 전화를 가서 빨리 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갔더니만은 이 그 직원한테 한 이야기가 네 차 뒷좌석에 있는 그 노트북 컴퓨터하고 휴대폰 빨리 갖고 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본인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다 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처음부터 정경심 교수가 가지고 다녔던 노트북이 하나 있는 겁니다. 예. 또 하나는 그 가방 안에서 뭔가 휴대폰을 꺼내더니 유심칩을 바꿔 꼈다는 거죠. 유심칩이란 게 보통 우리가 이제 내 전화 말고 어떤 차명폰을 쓸 때 유심칩을 바꿔 끼면 다른 사람 전화로 이제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가지고 조국 장관과 통화를 하는 장면을 목격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통화하는 내용 자체가 상당히 이제 그 의미가 있는 게 뭐냐 하면 이 그 동양대 표창장 이거 위조됐다. 이 직원이 위조를 했다. 자, 이건 내가 안고 갈 테니 안고 가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 거 보면 지금 정경심 교수가 썼다는 그 노트북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인지, 그리고 만약에 그 차명폰, 우리가 보통 뭐 사건이 생길 때 대포폰, 차명폰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정경심 교수가 보면 거의 프로급에 있던 이 장비들을 썼다는 거예요. 자, 그 의심, 이것 자체가 지금 새롭게 드러난 의혹입니다. 화면 다시 한번 보실게요. 김태현 변호사님. 예. 이날이 청문회 당일, 그러니까 네. 당시 금요일이었어요. 오전에 휴대폰 공기계를 꺼내서 새 유심칩을 끼고 조국 장관에게 차명폰으로 통화를 했다는 건데 예. 아니 근데 가방에 왜 휴대폰 공기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유심칩 바꿔 끼는 거 저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그렇게 하면은 휴대전화를 새로 하는 것과 마찬가지 효과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안 해봐서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새 유심칩으로 새 휴대전화 공기계에다 꼈다라는 건 뭔가 통화 기록을 추적받지 않기 위해서 본인이 그 급박한 상황에 남편인 당신은 장관 후보자입니다. 청문회는 아니니까. 장관 후보자하고 통화했다는 기록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그랬다라고밖에 우리가 유추할 수 없는 밖에 없는. 왜냐하면 남편이랑 부인이 통화하는데 뭘 유심칩까지 껴요. 그리고 남의 전화 쓰고 싶으면 앞에 있는 그 PB 김모 씨가 야 전화 좀 빌려줘 해서 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 또 호텔 방으로 오라고 그랬으니까 호텔에서 전화해도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런데 저렇게까지 했다라는 거 뭔가 통화한 사실을 숨기고 싶으려는 게 아니겠느냐라고 보이는 거고, 그런데 검찰은 보도에 따르면 그 차명 통화 기록도 다 확보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제가 관심 있게 보는 거, 유심히 보는 거 저 부분이에요. 위조된 것이 맞다. 조교가 나 몰래 한 것 같다. 위조된 사실을 맞으니 수긍하라.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동양대 표창장 위조는 맞는데 나는 아니야. 나는 무죄야. 이 얘기입니다. 조교가 한 거다. 조교가 한 거다. 그러면
저 진술을 검찰이 해서 저 김모 씨가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제 자산관리인이? 그러면 김종석 앵커가 저 진술 들었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겠어요? 조교 불러야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말 맞추기 위해서. 아니 왜냐면 제 자산관리인 김모 씨가 들어가서 검사 앞에 정경심 교수가 통화하는 거 들었는데요. 위조된 거 맞는데 본인은 아니고 조교가 했다고 합니다. 그 조교가 범인인 거잖아요. 예. 조교가 사문서 위조인 거잖아요. 처벌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 난리를 만든 장본인이잖아요. 그럼 검사는 어떻게 하겠어요? 조교 불러야죠. 어이 와봐. 당신 했어? 이렇게 진술 받아야죠. 그 진술도 이미 검찰이 확보를 했을까 안 했을까요? 당연히 조사를 했겠죠. 저도 아는 걸 검사가 모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 부분이 진위 여부는 이미 다 검찰은 파악을 하고 있을 거다. 그런데 검찰이 아직까지 사문서 위조로 이미 기소한 것에 대해서 공소 취소를 하지 않고 있다는 건 왜일까? 라는 거 생각을 해보면 그 조교과를 조사했을 때 어떻게 진술했는지는 이미 다 답이 나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 변호사님 짧게 하나 더요. 그런데 뭐 내가 긴급 체포될 수도 있다고 얘기했고 차명폰도 썼고 네. 지금 핵심 증거 노트북도 사라진 이게 지금 아까 이현정 의원님 말씀처럼 화수분처럼 증언을 하고 있어요. 이 자산관리인이. 네. 거짓말일 가능성은 없는 겁니까? 많지 않다고 보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 자산관리가 이니 스모킹 건일 거고 여기서 나온 얘기들이 검찰한테 가장 큰 자산이고 정경심 교수한테 제일 아픈 부분이라 될 거라는 걸 제가 이 자리에서 수없이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자산관리인의 저 진술들을 이제 재판 가기 전에 정경심 교수 측에서 다 그 진술 조서 증거를 동의하지 않을 거예요. 그럼 결국 저 자산관리인이 법정에 출석해서 증언을 할 겁니다. 거기서 이제 재판부가 증언의 신빙성을 가릴 건데 제 생각에는 아직 뭐 정경심 교수의 저 부분에 대한 반박을 제가 듣지 못해서 단정할 수는 없으나 예.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이에요. 상당히 구체적이고 저 사람 입장에서 보면 정경심 교수를 해하기 위해서 허위 진술을 할 이유가 없어요. 지금. 법정에서까지 나중에 위증을 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진술이 구체적이라는 점, 그리고 아마도 진술의 신빙성을 파악하는 데 가장 큰 중요한 단서인 객관적인 물증 상황과 맞느냐라는 건데 아마 검찰이 그 부분에 대한 판단들도 거의 다 끝냈을 거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증권사 직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본다면 조국 장관은 청문회 당일 그러니까 9월 6일 표창장 위조 사실을 알았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날 조국 장관의 답변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그 표창장이 정말 만약 후보자의 처에 의해서 위조되었다고 하면 후보자는 어떤 조치를 취할 생각입니까? 만약에 기소가 된다면 재판에서의 결론에 따라 제 처가 만약에 관련이 돼 있다면 그에 해당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상희 평론가. 네. 그러니까 정말 새롭게 나오고 있는 내용도 조교가 나 몰래 위조를 한 것 같다. 근데 제 처가 만약에 관련이 됐다면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조국 장관이 저렇게 계속해서 재차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부터가 사실관계가 명확히 밝혀져야 될 거란데 아직도 제대로 밝혀지진 않았어요. 뭐 아까 김태현 변호사님 말씀대로라면 뭐 검찰에서는 어느 정도 밝힌 거일 수 있죠, 그죠? 그런데 이제 저는 그 부분보다는 조국 당시 후보자의 저 답변이 예. 만약에 저 통화가 사실이었다면 사실상 알면서 저렇게 답변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도덕적으로 볼 때 고위공직자가 저렇게 알면서 저렇게 답변하는 게 맞는 건지 제가 좀 잘 모르겠어요. 저게 맞다면. 근데 이제 지금 현재로서는 뭐 조교를 조사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안 했다면은 조교를 빨리 조사를 해야 할 것이고 저 사실을 빨리 그러니까 확인을 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덧붙이자면요. 예. 아까 이제 노트북 얘기하고 뭐 핸드폰 얘기가 나왔는데 검찰이 지금이라도 이미 제출 요청을 해서 빨리 확보를 해야 되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노트북이 거의 핵심 증거일 수도 있기 네.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갖가지 정황에 비해서 검찰 수사는 그리 녹록지 않아 보입니다. 정경심 교수가 자발적으로 나선 이 두 번째 소환 조사 역시 3시간도 채 되지 않아 끝났기 때문입니다. 제 가족은 앞으로도 검찰 수사에 성실히 응할 것입니다. 일단 조국 장관은 계속해서 가족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화면을 보시면 이게 첫 번째 소환 조사 때고요. 당시에도 4-5시간밖에 되지 않았어요. 다음 거 보실까요? 2차 소환 조사. 본인이 이제 재발로 나왔던 소환 조사 때는 조사하고 조서 보고
조사하고 조서 보고 2시간 40분. 이현정 의원님, 네. 원래 이런 경우들이 좀 있습니까? 저는 아마 이게 거의 뭐 이런 경우는 거의 처음 보는 것 같은데요. 굉장히 증거인멸은 굉장히 신속하고 빠르게 증거인멸하는 것 같은데 검찰 조사는 굉장히 느린 보로 받는 것 같습니다. 아시겠지만 지난 3일 날 첫 소환돼 조사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변호인 측에서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예전에 영국 유학 때 그때 시신경을 다쳐서 상당히 어떤 집중하기가 어렵다는 거. 그다음에 눈이 한쪽이 어려서부터 안 보인다는 거. 뭐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 어지럼증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자, 근데 어지럼증과 이렇게 아픈 분이 사실은 저렇게 증거인멸 과정에서는 굉장히 빨리 움직이고 더군다나 밤 12시에 영주까지 차를 몰고 가서 PC를 들고 나왔던 뭐 그런 것들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이 조사 상황을 보면 사실은 실제로 첫날 5시간 조사를 하고 5일날 조사를 했습니다. 자, 5일날 조사를 하는데 오후 4시부터 조사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뭘 했냐면 계속 그 전전날 했던 것들을 검토했다는 거예요. 5일날 무슨 일이 있었죠? 바로 서초동에서 대규모 시위가 있었습니다. 근데 오후부터 있었거든요. 그러면 오전 내내 이제 본인이 직접 그거를 뭐 눈이 안 좋으신 분이 계속 보다가 오후 4시부터 자, 시위대가 정경심 교수님 사랑합니다. 조국 수호 이런 구호가 조사실까지 다 들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딱 2시간 반 조사를 받았죠. 다시 또 검토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밤 11시에 나가는 거예요. 자, 근데 전체 조사받은 내용을 보면 지금 검찰도 이야기했지만 반도 못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질문을 반도 못했다. 그렇죠. 그럼 앞으로 좋습니다. 물론 뭐 이거 어떤 피해자의 권리니까. 그럼 앞으로 검찰에서 못 나가는 사람들이 다 이런 식으로 조사받을 건가? 나는 그러면 저 비공개 소환해서 밑에 주장을 가겠습니다 하면 그럼 검찰을 응해줘야 하는 것인지, 나 건강이 안 좋으니까 그냥 9 to 5로 끝내주세요 라고 하면 그렇게 해줘야 되는 것인지 지켜보겠습니다. 앞으로 검찰이 과연 똑같이 하는 것인지. 예. 지금 말씀 잘 해주신 것처럼요. 저게 제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면 저걸 문제 삼을 수 저는 없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이게 법원을 심판으로 놓고 원고 측 검찰과 피고 측 정경심 교수 측이 경쟁을 해가지고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거는 경쟁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저거를 최선을 다해서 무언가를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저는 어렵다고 보고요. 단지 문제는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이후에도 그러면 국민들이 이걸 보고 다 이제 학습을 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요구가 똑같이 나올 텐데 그거를 검찰이 받아줘야 하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들으신 것처럼 정경심 교수는 검찰 조사에서 본인의 건강상의 이유를 꽤 많이 들었습니다. 1차 조사 때보다 1차 조사가 생각보다 일찍 끝난 것도 그리고 검찰의 추가 조사를 응하지 않은 것도 그 때문이었습니다. 저희 어머니 건강 상태가 좀 많이 안 좋습니다. 예전에 대형 사고 후유증으로 항상 힘들어 하셨었는데 최근에 좀 이번 일로 악화가 된 상황이어서 걱정이 많이 되고요. 근데 이런 얘기 하는 것도 조금 눈치가 보이네요. 엄살 부린다고 할까봐. 엄마가 엄살 부린다고 할까봐 걱정이 된다는 딸. 일단 뭐 가족들이 하는 얘기는 심각한 두개골 골절상도 있었고 후유증이 만만치 않다. 그런데 저희는 뭐 아프면 아픈 거가 맞는 거니까 본인 주장이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진단서를 좀 객관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 정경심 교수가 주장하는 정도의 것은 또 아닌 거라는 또 일단 증명서도 있거든요. 네네. 김종욱 교수님. 이거 어떻게 좀 봐야 돼요? 일단 이거 아프다고 하니까 뭐라고 하기도 참 모호한 상황이고요. 아프다는 내용도 있고 또 최근의 상황을 보게 되면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검찰도 상당 부분 정경심 교수의 상황들을 예를 들면 상당히 인정했다는 측면이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아프다고 얘기하면 빨리 돌아가기도 해줬고 예를 들면 또 많은 상황들의 시간을 더 봐줬고 이런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 가지고 저희가 이야기 되게 어려운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거고요. 예를 들면 정경심 교수가 자기 방어권 차원에서 자기가 건강 상태가 좋을 때 예를 들면 들어가서 조사를 받고 싶은 생각들은 많이 있겠죠. 예. 근데 적어도 그 대학 교수까지 하신 분이라면 좀 국민들이 어떤 생각을 가질까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뭐냐면 소위 날인을 거부를 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또 예를 들면 건강상 이유로 조사를 받는 시간보다 조서를 읽는 시간이 더 많았다. 이런 상황들을 보게 되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잘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일 것 같아요. 좀 그렇다면 적어도 지금 상황에서 정경심 교수가 하는 얘기, 본인 스스로가 얘기했던 범죄의 사실에 대해서 자기가 전혀 거기서 범죄의 사실이 없다라고 얘기했다고 한다면 또 그 신빙성에 대해서 신뢰를 받으려면 본인도 검찰에 가서 정당하고 공정하게 조사를 받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 그렇지 않게 되면 많은 분들이 봤을 때 이것들은 특혜를 붙일 수도 있고 예를 들면 계속적인 수사를 뒤로 미루려고 하는 방식으로 이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본인의 의도와 무관하게 국민들 또는 검찰
검찰 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좋게 보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라도 상관없지만 뭐 힘든 건 알겠습니다만 앞으로라도 검찰의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고 대신 검찰의 공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방식을 통해서 가는 게 맞다. 제가 안 그렇게 되면 앞으로 계속 무슨 말씀을 하시든 제가 볼 때는 특혜로 비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정경심 교수가 두 번째 소환 조사를 받은 건 지난 토요일이었습니다. 서초동에서 검찰개혁 집회가 열렸었는데요. 검찰 역시 이렇게 매주 이어지는 시위 상황을 신경 쓸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아리랑 아리랑 홀로 아리랑 고개를 이번 기회에 법무부와 검찰에 대한 개혁을 확실히 하라는 뜻은 한결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지리한 수사가 이어지니까 검찰이 주제로 저희가 정한 것처럼 정경심 교수 같은 피의자는 없었다라고 좀 이례적인 얘기까지 좀 흘러나오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김태현 변호사님. 네. 이 주제는 여기서 정리할게요. 이게 많이 나온 얘기긴 한데 그럼에도 정말 서초동에서 집회 그리고 부인은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와중에 SNS 프로필을 수차례 바뀐 거에 대해서 저도 이 질문 참 많이 받아서 왜 바꿨냐고. 근데 김태현 변호사님 개인적으로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그 SNS를 대하는 자세는 사람마다 다르겠죠. 저는 SNS에 프로필 사진 한 번 넣으면 한 3, 4년씩 합니다. 귀찮아서. 안 바꿉니다. 예. 뭐 이렇게 본인 얘기는 안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르다고요. 그러니까 조국 장관 SNS 프로필 사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지금 바뀐 흐름들을 보세요. 자, 검찰 조사 받고 있을 때 저 조국 장관이 서초동 집회 사진을 올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 서초동 집회 조국 장관을 지지하는 사람들 거기다가 또 뭐 장관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뭐 이렇게 댓글 올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조국 장관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은 좀 뭐 하는 거냐 하면서 또 반대 댓글을 단 것 같아요. 그게 좀 부담이 됐겠죠. 그래서 조국 장관이 그냥 본인 개인 사진을 바꾼 겁니다. 그러니까 뒤에 이제 나중에 개인 얼굴 사진을 바꾼 거야 뭐 본인의 스타일이니까 뭐라 할 건 아닌데 문제는 맨 앞에 그 서초동 집회 사진 그게 과연 적절하느냐 이 부분이에요. 만약에 조국 장관이 지금 장관에서 물러난 다음에 일반인인 상태에서 수사를 받고 있으면 본인을 지지하는 집회 사진 당연히 올릴 수 있죠. 자기 거기서 힘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문제는 조국 장관은 일가가 수사를 받고 있음과 동시에 본인은 법무부 장관입니다. 그러면 누구보다도 이 검찰 수사에 개입하지 않고 공평하게 공명정대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 서초동 집회 사진을 올렸다는 건 개인 조국이라면 할 수 있겠지만 법무부 장관 조국이어서는 하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왜? 한쪽 물론 뭐 조국 장관이 저걸로 지지할 거라는 거 누구나 다 아는 것이지만 그래도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본인이 저 집회를 지지한다는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저런 행위는 장관으로서는 알겠습니다. 굉장히 부적절하다 저는 봅니다. 정경심 교수의 증거인멸과 관련해서 새롭게 알려진 정황들 저희가 하나씩 뜯어봤습니다.